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. 내년부터 상가주택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. 올해 팔 때보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팔 때가 세금을 정말 많이 내야 하는데요.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. 세금 폭탄.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폭탄은 많이 쏴봤는데요. 세금 폭탄도 맞으면 치명적이거나 정신 못 차리는 거죠. 그래서 세법 지식은 알면 절세, 모르면 세금 폭탄입니다. 상가주택 절세 키포인트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.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한국경제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요. 내년에 상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. 강주배의 절세 ABC라고 하는 제목입니다. 지난 7월 18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요. 이 내년부터 상가주택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. 같은 상가주택도 몇 개월 차이로 세금 5배 더 낼 수도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제가 조금 뒤에 이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. 올해보다 세금이 5배 정도 더 내게 됩니다.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. 1층은 주택 외의 목적의 건물, 이하 상가로 표현, 2층,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겸용주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상가주택이죠. 1층, 2층은 상가, 3층, 4층은 주택, 이런 경우도 있고요. 다양합니다. 이 상가주택은 층별로 구분 등기가 된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.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. 만약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면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개념을 먼저 잡고 상가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실제로 상가주택을 처분하면서 다가구 주택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세대 주택으로 판정되어서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1주택의 범위 내용입니다. 그 중에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이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입니다. 이 왼편의 그림이 1층은 상가이고 2층, 3층, 4층은 주택이죠. 자, 이 경우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인 거죠. 자,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역시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입니다. 이 경우는 상가에 부속 건물이 있는 경우인데요. 이때도 마찬가지 이 상가의 전체 연면적과 주택의 연면적을 비교해서 주택의 연면적이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연면적의 크기는 한 평이라도 크면 되고요. 1제곱미터만 커도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. 다음 사례는 주택 외의 연면적이 주택 연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입니다. 이 왼편 그림은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경우이고요. 오른쪽 그림은 주택 외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입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다가구 주택은 바로 이렇습니다.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되고요. 여기에서 이 지하층에 주택이 있다고 하면 이 지하층은 제외합니다. 그리고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. 총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. 자, 이 세 가지 모두가 만족되어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할 것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된다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4개 층이면 안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을 한번 볼까요?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. 이러한 요건에 맞으면 되는데요. 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. 역시 지하층은 제외이고요.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도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. 이 외부에서 보면 건물은 한 개입니다. 하지만 공부상으로는
1주택이 아니고요. 이 각각 모두가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다세대 주택인 거죠. 이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. 외관상 건물이 하나라고 해서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, 이게 아니고요. 각각의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경우입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이 아닌 거죠.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이 통째로 전부를 가지고 있다면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건물은 다가구 주택입니까? 다세대 주택입니까? 이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고요. 등기를 하지 않았고, 그리고 주택으로 임대 중입니다. 이 건물의 주인은 한 명입니다. 이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겠죠. 이런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? 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다가구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. 과세 당국에서는 다세대 주택으로 봅니다. 그래서 1세대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 거죠.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이 옥탑방 때문에요.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 이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4개 층이죠. 다가구 주택은 3개 층 이하여야 된다라고 그랬죠? 하지만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지금부터는 상가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올해 2021년 말까지 양도시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. 주택의 연면적이 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그랬죠?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9억 원까지는요. 그리고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 상가주택이죠. 그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%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주택의 연면적보다 주택 외의 연면적이 클 경우에는, 그리고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을 경우에도 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. 여기 이 표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. 같다라고 밑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. 자, 이 경우에는 상가 부분은 6 내지 45%의 과세가 되겠죠. 그리고 이 상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2%씩 최대 30% 적용이 가능합니다.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시를 한번 볼까요? 여기 1번에 보면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, 주택 외의 연면적인 거죠.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에도 올해 연말까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.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바뀌었습니다. 결국 상가 부분은 6 내지 45%의 과세 대상입니다. 이 아래 2번 내용은 올해나 내년이나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2019년 7월 달에 기재부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입니다.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인데요. 이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과세를 합리화하겠다. 이 9억 원 초과, 9억 원 초과의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개정했습니다. 그리고 이 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. 법 개정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. 실제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올해 처분했을 때와 내년에 처분했을 때 양도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1층, 2층은 상가이고 3층,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고요. 이 주택 부분은 61평이고 상가 부분은 59평입니다. 이 취득가액은 7억이고 양도가액은 21억으로 가정했고요. 그리고 10년을 보유와 거주를 했고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 가정입니다. 이때 올해 양도시에는 지금 이 상태는 주택이 61평이고 상가가 59평이니까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죠. 그랬을 때 양도세 계산을 해보니까 4,449만 원이 나옵니다. 그리고 내년에 양도했을 때는 2억 2,090만 원이 나옵니다. 주택과 상가 각각 별도로 계산해서 합한 금액입니다.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. 이 장특공은 올해는 전체 양도 차익의 80%가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주택 부분의 80%, 상가 부분의 20%가 적용되기 때문에
올해 파는 게 내년보다 약 1억 7,350만 원을 적게 내게 됩니다. 내년부터는 올해 양도세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금액이죠. 엄청난 세금 증가입니다. 이 하반기에 절세를 하고자 하는 상가주택 매물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. 참고로 이 부동산 매매 시 양도일이란 이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.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게 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팔게 됐을 때 이 양도세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. 이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서 양도세를 합한 금액인데요. 이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%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양도세는 112만 원밖에 안 됩니다. 하지만 이 상가 부분을 따로 계산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2%씩 10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20%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양도세는 2억 1,978만 원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2억 2,090만 원이 나오는데요. 이 세금으로만 따지면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팔게 될 때 5배 정도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. 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.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꿀팁입니다. 먼저 이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각각 연면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 연면적이 단 1제곱미터라도 주택 부분이 크다면 9억 이하의 상가주택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죠.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.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불리한 거죠. 하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상가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중과 대상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 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. 이 세 번째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아까 설명드렸던 옥탑방 보셨죠? 등기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옥탑방을 철거한 후에 양도를 하면 되겠죠. 자, 네 번째는 하반기에 상가주택 급매물이 쏟아질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 주택은 주택, 상가는 상가 부분으로 각각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은 분명 올라갑니다. 하지만 이 상가주택을 사가지고 5년 또는 10년 만에 곧바로 팔고 또 사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. 20년, 30년 그 이상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내년에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상가주택이 급매물로 많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상가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기다려봤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싼 매물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.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양도를 결정하시고요. 최소한 이 세무 전문가 3명 정도 그 이상 상담을 하신 후에 꼭 결정을 하시고 계약세 도장을 찍으십시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